버스 정류장의 재회. 72세 할아버지 민수는 매일 오후 3시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2년째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옆자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데려가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 할머니는 40년 전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첫사랑 영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영희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고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뿐이었습니다. 과연 40년을 기다린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어머님, 좋은 사연으로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장. 우연한 만남.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이 어디일까요? 박민수는 매일 오후 3시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민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째 혼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였던 그는 이제 할 일도 갈 곳도 없어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다 오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3시네. 민수는 낡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갑자기 헛기침을 했습니다. 68세 정도로 보이는 이 할머니는 지난 일주일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궁금했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영희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한 후 20년째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듣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147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려던 순간 옆에 할머니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수는 재빨리 영희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영희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요. 119를 불러야 해. 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 돼요. 병원비가. 영희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민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민수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영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영희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수는 보호자도 아닌데 왜 따라왔는지 자신도 모르겠지만 그냥 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시는 걸 도와드린. 민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응급실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던 민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니, 그런 셈이죠. 민수는 어정쩡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장.
충격적인 진단.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지만 의사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심장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였지만 왠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영희는 약한 목소리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네, 저예요. 괜찮으세요?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만약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영희가 궁금해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사람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나 봐요. 혼자 사시는구나.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20년 전에 떠났거든요. 영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내를 2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연대감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전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박민수. 영희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이영희예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었어요. 민수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이영희. 혹시 신포고등학교? 네. 맞아요. 신포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혹시.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영희 씨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선생님. 설마 민수 선생님이세요? 영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년 전 신포고등학교. 젊은 수학교사 박민수와 급식실의 이영희. 그때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우연일까요? 영희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민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 선생님, 그때 저를 기억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매일 급식실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던. 그때. 영희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께서 좀 더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아쉬웠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뵐게요. 네. 꼭 오세요. 영희는 간절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민수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영희의 병.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40년 전 자신이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3장. 40년 전의 기억. 다음 날 오후 민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손에는 영희가 좋아했던 단팥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기억을 더듬어 사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단팥빵. 영희는 반가워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단팥빵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구나.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급식실에서 항상 단팥빵을 드시던 모습이.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의 상태는 어제보다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벗고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그때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네, 좋아요. 민수도 궁금했습니다. 어제 영희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선생님은 그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40년 전의 떨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매일 급식실에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졌었어요. 영희 씨 얼굴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영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40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해요. 민수도 표정이 침울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영희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백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매일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한다고 의심하고 때렸어요. 영희는 40년 전의 아픈 기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신 거예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 사람이 학교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은 신사분이셔서 그런 더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신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혼식 전날 도망쳤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 후에 지금 남편, 아니,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업이 안 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고백했다면 영희의 고통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영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용감했다면. 아니에요. 저도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촉망받는 젊은 선생님이셨고, 저는 그냥 급식실 아줌마였으니까. 민수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게는 영희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 묻어두었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긴장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제보다도 더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장, 시한부 선고. 죄송합니다만.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민수가 대신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고 심근 손상도 상당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영희가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의사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없이는 길어야 6개월.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1-2년 정도로 보입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가족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긴 한데 연락한 지가 언제인지. 연락하셔야죠. 이런 중요한 일인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서 빚만 늘어가는데 엄마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영희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돼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그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부담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영희 씨가. 민수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영희 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4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3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철아.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영희의 아들 민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영희는 민수를 소개했습니다. 민철은 민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비, 치료비 이야기가 나오자 민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민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이 나이까지 충분히 살았으니까. 영희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민수는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민수와 민철은 병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게도 안 되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라. 민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민철은 놀랐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40년 전에 알던 사이예요. 그때 제가 지키지 못한 분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요. 민철은 민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에게는 돈보다 어머님이 더 소중해요. 민철은 감격해서 민수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영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간 민수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받으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영희 씨. 민수는 영희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용기가 없어서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제발. 영희는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그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장. 숨겨진 진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영희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40년 전 못다한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요. 민수 선생님. 영희는 병원 복도를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영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40년 전에 제가 학교를 그만둔 진짜 이유 말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짜 이유요? 영희는 벤치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약혼자가 때려서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선생님 때문이에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영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매일 보면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데 저는 이미 약혼한 몸이고.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선생님을 더 보고 있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영희는 40년간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약혼자가 폭력을 휘둘러서 도망친 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약혼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결혼할 수 없다고.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찾아가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선생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시골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아니, 전 남편을 만난 거죠. 영희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자신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그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찾으러 다니셨다면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민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 사과를 하세요?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더 용감했다면, 더 빨리 고백했다면.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벤치에서 40년간 쌓인 오해와 아픔을 털어놓으며 울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분은 어땠어요? 행복하셨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또 폭력을. 아니에요. 때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매일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마지막에는 빚만 잔뜩 만들어 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민수는 영희의 고단했던 인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민철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때 민철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그러니?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으세요.
급한 일이 있다고. 민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는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영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들도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수술을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수술 없이는.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영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정도로 보입니다. 병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을 뿐입니다. 영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겠어요. 엄마. 민철이 외쳤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10%도 안 되는 확률인데 그 시간에 마지막을 더 편안하게 보내는 게 낫겠구나. 민수는 영희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떠나보내야 한다니. 의사실을 나서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수 선생님, 저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40년 전에 못다한 시간을 지금이라도 함께 보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6장. 마지막 데이트. 영희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매일 영희의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영희는 작은 원룸 안에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민수는 영희의 밝은 표정에 놀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데이트라니. 그러니까 더 해야죠. 언제 또 기회가 있겠어요?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 학교. 신포고등학교 가보고 싶어요.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민수는 영희를 모시고 40년 전 그들이 만났던 신포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민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포고등학교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새로 지어져서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급식실이 있던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영희는 아쉬워했습니다. 저기인 것 같아요. 민수는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기억나세요? 매일 그 창문으로 저를 보셨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매일 3시에 오셨죠.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영희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마시러 간다고 핑계 대고 갔는데 사실은 영희 씨 얼굴 보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커피보다는 저를 보러 오시는 거라는 걸. 영희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학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40년 전의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냈다면. 민수는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했다면. 영희도 후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사랑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평생 선생님만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학교 벤치에서 40년 늦은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다음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었던. 말씀만 하세요. 어디든 함께 가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민수와 영희는 매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영희는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살았는데. 민수는 영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많이 못 다녀서 미안해요. 뭘 미안해하세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철도 어머니의 마지막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게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갑자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저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영희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마음만이라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선생님의 아내가 되어보고 싶어요. 민수는 영희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을 올려요. 작은 결혼식이라도. 정말요? 네. 40년 늦었지만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려요. 영희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철은 어머니의 결혼식을 위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주일 만에 작은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영희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우리 결혼식이네요. 네. 드디어 영희 씨가 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꿈만 같아요. 이렇게 늦게라도 선생님과 결혼할 수 있다니. 민수는 영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하루하루 야위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간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40년 전 못다한 사랑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7장 40년 늦은 결혼식. 결혼식 당일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더 많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철이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오늘만큼은 꼭 해야 해. 영희는 의지를 불태우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하객은 민철과 몇 명의 지인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흰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민수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영희를 맞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회자는 민철이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을 기다린 끝에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영희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걷기 힘들어했지만 행복한 표정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신랑 박민수 씨,
이영희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신부 이영희 씨, 박민수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영희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희야, 40년을 기다렸어. 이제야 당당히 내 아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사랑해.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 이렇게라도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반지 교환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아내야. 영희도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내 남편.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만에 부부의 키스를 나눴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영희는 많이 피곤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어린 하객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영희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철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희 씨가 제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줬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이제 정말 민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보. 영희는 민수를 여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네, 여보. 민수도 대답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선생님의 아내가 된 거죠? 네, 이제 우리는 부부예요. 40년 늦었지만 그날 밤 영희는 민수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리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어나기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민수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침대에서 쉬어요. 미안해요. 신혼인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부부의 인연이에요. 영희는 민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다니.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8장. 영원한 사랑. 결혼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영희는 민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네, 왜 그러세요? 민수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이 아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영희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119에 신고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병원은 싫어요. 여기서 당신 곁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하지만 제발 마지막 소원이에요. 영희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119 신고를 취소하고 영희 곁에 앉았습니다. 민철도 급하게 달려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괜찮다. 아주 괜찮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가는데 뭐가 무서워. 영희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민철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영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잘 모셔드려라. 네, 엄마. 영희는 이제 민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에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희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요. 제가 먼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 다음 생에서는 젊을 때 만나요. 그래서 더 오래 함께 해요. 네. 꼭 다시 만나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영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영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민수는 영희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며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영희 곁을 지켰습니다. 40년 만에 만나서 한 달도 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은 평생의 외로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민수는 매일 제시도 김계 속편집 그들이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영희를 그리워했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왔어. 민수는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철은 종종 민수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괜찮다. 슬픈 게 아니라 그리운 거야. 민수는 민철을 위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영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1984년 3월 15일. 오늘도 민수 선생님이 급식실에 오셨다. 커피 한 잔 달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나를 보러 오시는 것 같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1984년 4월 20일.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나는 이미 약혼한 몸인데. 1984년 5월 10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미치겠다.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도 그때 자신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기적이 일어났다. 민수를 다시 만났다. 40년 만에.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일까?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2024년 3월 25일.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민수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40년 전 못다한 사랑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2024년 3월 30일. 내일 결혼식이다. 꿈만 같다. 평생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민수야, 사랑해. 다음 생에서는 더 일찍 만나자. 민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영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일기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젊은 시절 모습의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민수도 20대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행복해요. 마지막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나도 편안해져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너 없이. 우리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꿈에서 깬 민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슬퍼하면 영희도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로 민수는 영희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매주 영희의 묘소를 찾아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철과는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봄날 민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커플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40년 전 자신과 영희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민수는 젊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말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젊은 남자는 민수의 말에 용기를 얻어 여자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자도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보고 있어? 저 젊은 커플은 우리처럼 4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영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죽음이 사랑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147번 버스. 영희와 처음 만났던 그 버스였습니다. 민수는 버스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할게. 버스는 석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영희가 저 하늘 어디선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한 달간의 행복, 그리고 영원한 이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그들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 속으로 이어져 갔습니다.